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저희가 계속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쏠릴 거다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역시나네요. 네, 지난번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4분기 어닝 시즌도 이제 시작을 하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 CPI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중요한 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시장의 큰 줄기에서의 어떤 이슈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다시 한번 미중 무역 협상 쪽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13일부터 15일간의 이제 중국 대표단의 미국 방문 이 부분에 시장의 초점이 재집중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관련된 이 낙관론이 지속된 것이 오늘 증시의 상승세를 좀 견인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단은 류허와 그리고 문우신이 주재를 하는 미중 포괄적 경제 대화 예전에 있었죠. 이거를 재개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내놨죠. 그러면서 무역 협상과는 별개로 반기 주기로 이 같은 대화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네. 1단계 무역 협정 같은 경우에는 서명할 것으로 거의 좀 확실시되지 않고 네네.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어떤 추가 호재가 이번 이벤트에서 전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고조된 것이 증시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미국이 서명식을 하기 이전에 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할 것이다. 라는 언론 보도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역시도 이제 이 무역협정 서명 에 더해서 또 네네. 추가 호재로 또 해석될 만한 그런 소식이 되겠는데 블룸버그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15일 무역협정 서명 전에 재무부의 반기 환율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제 8월 초에 이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미국이 지정을 했죠. 그러면서 당시에 어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이라는 이유, 그리고 이제 유의미한 대미 무역 수지 흑자국이라는 이유 등을 적용하는 좀 모호한 기준을 적용하는 종합무역법에 근거한 지정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별다른 후속 조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압박 수위 정도를 높이는 정도의 이런 반응은 있었지만요. 하지만은 이게 무역 전쟁이 결국은 환율 전쟁으로 확전되는 거 아니라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었고 그러면서 지난해 8월 즈음으로 해가지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이런 소식이 나옴으로써 관련된 우려를 이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중국이 과연 실제로 좀 노력을 해왔나 이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이 지정을 했을 당시에 환율이 달러당 한 7.05 위안 정도였거든요. 네. 이때 그러면서 7위안을 상향 돌파하면서 위안화 절하 속도가 굉장히 좀 가속화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어떻게 본다면 한 9월 중순쯤에 해가지고 7.17위안 수준까지도 올라갔었어요. 환율이. 그러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키웠었는데 근데 이제 어제 그러니까 13일에 이 인민은행이 달러당 6.9263위안으로 이 환율을 고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고점 대비해서 위안화 가치가 한 3% 이상 절상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역시 미국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번에 환율 조각국에서 좀 해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 8월 혹은 9월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매일매일 위안화 환율을 보여드렸었고 네. 또 고시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10시 반이었었나요? 11시 반이었었나요? 그때마다 그 시시각각으로 보내드렸었는데 최근에 안 본 만큼 또 위안화가 많이 절상됐네요. 안 그렇습니다. 보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아예 거의 다 없어졌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 분위기는 굉장히 좋죠. 어떤 이 협상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네. 아직 완전하게 불안 심리가 거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도 저희가 보면은 꼭 미국 측에서 좋은 이 분위기를 전하면은 네네. 중국 쪽에서 좀 이 부인을 하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좀 중국 언론 쪽, 즉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차이나 모닝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경계론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영 매체의 이제 소셜 미디어 계정이 타오란 노트를 인용을 해서 무역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다. 그러면서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은 게임의 첫 라운드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상호 관세라든지 아니면은 보복 조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괄 타격이 좀 힘들다는 해석을 여전히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2단계 무역 협정이 이루어진다면 좀 놀랄 것이다. 즉 1단계는 어찌 좀 됐지만은 네. 2단계부터는 더욱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이런 또 분석도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시장이 가장 힘겨워했던 부분이 무역 협상 때문이라면 이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완화 되는 뉴스가 나오면 갑자기 이제 급등하고 이런 현상을 우리는 목격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네. 오늘 보면은 그 정도 급등은 아니란 말이죠.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역시나 이 미 증시가 고점 부담에 여전히 좀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증시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낙관론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비관론, 경계론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좀 혼재 양상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증시 전반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종합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낙관론 쪽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골드만삭스에서는 오늘도 2020년에도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즉 밸류에이션 확대에 따른 상승장 그 다음 해에도 증시는 추가 상승을 했다. 이런 패턴이 이번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몇 년간의 밸류에이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증시가 상승했죠. 물론 이제 상승 속도는 좀 둔하긴 했지만은. 근데 이제 올해도 점진적인 기업이익의 성장세에 힘입어서 전 자산 클래스에 걸쳐서 좀 한 자릿수 후반대 정도의 증가율이 그리고 상승률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경기 확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업이익이 성장세를 재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국 증시의 아웃퍼폼이 지속될 것이다. 즉 최근까지의 추세가 바뀔 이유가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네.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 S&P 500 지수 목표치를 3,400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EPS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인 한 177달러에 못 미치는 174달러를 제시를 하고 있지만은 멀티플을 19배 반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쳐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지난해 한 11월 중순쯤이었나요? 네네. 저희가 이제 한 해에 IB들이 얼마나 이제 목표 주가를 잘 맞췄나 이거를 네네. 좀 따져봤을 때 골드만삭스가 제일 높은 적중률을 또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분석이 다시 한번 맞을지 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항상 이렇게 낙관론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반론이 또 있으니까요. 그것도 네. 한번 들어볼까요? 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낙관론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비관적이다. 그러니까 너무 좀 들떠 있다라는 네네.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13일 월요일에는 이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역시 낙관론이 좀 과도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경계 섞인 이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말에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이해한다. 예를 들어서 11월에서 12월은 증시의 이 시기상으로도 좀 호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았던 것은 이해를 하지만은 지금은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 없는데도 2018년 1월과 같은 좀 과도한 낙관론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주가 흐름이 어땠냐면은 1월 말 그러니까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S&P 500 지수가 10% 이상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런 경계론의 근거로는 현재 콜옵션 대비해서 풋옵션 매수 비율이 18년 초 이후에 가장 높다. 즉 증시 투자자들이 알게 모르게 좀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 이런 또 분석을 내놓기로 그래요. 했습니다. 준비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올 해 거래 일수가 거의 8거래일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뭐 사상 최고가만 맨날 경신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8거래일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초반 증시에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올해를 시작하면서도 굉장히 증시와 관련해서 불앤베어가 좀 싸우는 양상으로 네네.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딱 초반의 분위기가 어땠냐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7거래일간을 좀 집계를 해봤을 때 고점 부담 그리고 낙관론과 비관론의 혼재 양상 속에서도 S&P 500 지수가 1.1% 어쨌든 간에 추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 특징을 좀 살펴봤더니요.
가는 업종 그리고 가는 종목이 더 같더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지난해 기술주가 한 50% 내외로 상승을 하면서 전 업종 가운데서 가장 양호한 흐름을 보였죠. 근데 올해도 기술주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로 좀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은 종목별로는 이 같은 양극화가 더욱더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지난해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S&P 500 기업, 그러니까 500개를 10개씩, 그러니까 50개씩 10개 수준으로 좀 나눠봤을 때, 그러니까 최고 상승률 50개 종목부터 최악 상승률 50개 종목까지 10개로 좀 분류를 해봤을 때, 네네. 지금 보시면은 2019년도에 가장 좋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던 S&P 500 기업 50개의 올해 수익률이 1.4%로 가장 또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악의 지난해 상승률을 기록했던 종목군 50개의 상승률도 0.7%로 양호하게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오히려 못 갔던 종목에서 투자자들이 저평가 매력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잘 갔던 종목으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오히려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 더욱더 좀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이런 특징적인 부분이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DA 데이비슨이라는 IB에서 5G 폰에 대한 기대감으로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를 $375 월가 최고치까지 올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S&P 500 지수 아니면은 다우 지수 종목 중에서 애플이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목표 주가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양상도 이런 추세와도 좀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우리는 말로 표현하고 이제 영어로는 포모라고 표현하는 이런 감정들을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이라도 이런 걸 올라타는 게 더 나을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 참가자들이 은근히 알게 모르게 약간 쇼패팅을 좀 하고 있다라는 점을 따져봤을 때 약간 좀 기다려보는 게 나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 가장 많이 품는 의문이 그거죠. 네네. 10년간 올랐기 때문에 과연 지금 올라타도 될까? 이 부분이 될 텐데 네네.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업 이익과 10년간의 흐름이 S&P 500 지수를 보면은 그래프로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그래도 올해 한 9%,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이 기업 이익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근데 그래도 좀 불안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라면은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좀 고점 부담이 있고 그리고 시장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좀 한 뭐 7, 8% 그러니까요. 아니면 10%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때를 좀 기다려서 어떤 이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 이런 전략들이 좀 유효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말이 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올해도 미국의 기업이익은 거의 1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까 그만큼의 이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는 더 높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자, 특징 종목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루레몬 들고 오셨는데 4% 정도 급등하고 있네요. 룰루레몬도 지난해 90.5% 올랐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설명과 딱 부합하는 네네.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3월 말에 발표를 하는 이제 향후 실적 발표, 그러니까 19년도 11월부터 20년도 1월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매출을 기존에 13.15억에서 13.3억을 제시를 하던 것을 13.7에서 13.8억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한 4% 정도 올린 건데 그러면서 이제 컨센서스 13.5억 달러도 넘어서는 가이던스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네. EPS 가이던스 역시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좀 훌쩍 뛰어넘는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에서 연말 쇼핑 시즌의 자사 제품의 매출이 좀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 레깅스를 많이 팔잖아요, 룰루레몬이. 근데 구글 트렌드에서 봤을 때 지난 5년간의 레깅스에 대한 관심도를 봤을 때 지금 오른쪽에 이 동그라미로 쳐놓은 부분, 연말에 레깅스에 대한 수요가 또 네,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연말 쇼핑 시즌에 레깅스 매출이 좋았고 그래서 가이던스 올린 거 뭐 우연은 아닌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룰루레몬은 고정통화 기준으로 이번에도 동의매장 매출이 두 자릿수 중반에서 후반대, 지난 분기에 17%였거든요. 네네. 이런 또 좋은 수치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아이비들의 반응도 괜찮겠죠? 그렇습니다. 웨드부시에서 역시 혁신 제품의 고객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20년도 전망도 밝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웨드부시에서도 룰루레몬에 대해서 중립 의견은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올렸지만은 오늘 종가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종목도 밸류 부담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3일 월요일 미국 시장이 모두 다 마감됐습니다. 기분 좋게 시원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고 각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28% 79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사상 최고치는 못 넘었습니다. 그리고 29,000포인트도 사실 넘지 못한 채 마감이 됐고요. 28,903.73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꽤 크게 올랐네요. 나스닥 지수가 9,273.93에 오늘 장을 마쳤고요. S&P 500 지수가 나스닥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0.7% 꽤 크게 올랐습니다. 3,288.05에 오늘 장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시장 평가 내려보도록 하죠. 이 시장을 볼 때나 아니면은 종목을 볼 때 세 가지로 좀 나눠보죠. 베이스 시나리오가 있고 그리고 네. 베어 케이스가 있고 불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저희가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을 바라봤을 때 베이스 시나리오는 1단계 무역 협정의 서명이죠. 네. 이거는 모두가 좀 알고 있는 사실인데 베어 케이스는 근데 어떤 예상 밖의 결렬이라든지 아니면은 2단계 무역 협정에 대한 예상이 좀 빗나가는 그런 부분들. 네. 근데 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에 더해지는 추가 호재였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환율 조작국 해제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좀 불 케이스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였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종목별로 저희가 S&P 500 지수의 지도를 펼쳐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란색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종목을 좀 살펴드리면요. 우선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3% 넘게 좀 상승을 했는데 니덤이라는 IB에서 언더퍼폼에서 이 중립으로 그러니까 보유 의견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이밍 제품에 대한 이 모멘텀을 지적을 했고요. 최근에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아거스라든지 아니면 에버코어 같은 IB에서도 목표 주가를 꾸준히 상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잘 갔던 종목이 더욱더 잘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 오늘 역시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한 노미네이션이 발표를 했죠. 우리 기생충 같은 경우에도 6개 부문에나 그러니까요.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네. 넷플릭스 영화가 또 많이 선전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해석이 되면서 넷플릭스의 주가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은 GE의 주가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한 4% 가깝게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도이체방크에서 단기 매수 이 찬스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았고요. 반면에 이제 좀 이 드문 하락 종목 중에서는 이 민간 보험업체인 유나이티드 헬스의 하락폭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버니 샌더스 민주당 경선 후보가 아이오와 경선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근데 이제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네. 워런과 마찬가지로 메디케어 4를 지금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역시 민간 보험사에는 주가 좀 악재로 오늘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월 13일 월요일 미국 시장을 모두 다 저희가 총평을 내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